자, 국민의 미래가 자유통일당 28 청춘 구호를 고발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했어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례정당 투표에서 자유통일당이 28 청춘 구호, 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는 8번 자유통일당, 이걸 가지고 보수표를 잠식하는 시도에 제동을 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유아는 라디오에서 자유통일당의 28 청춘 구호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해놨다. 국민의 미래가 4번인데 혼선을 주는 전략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선관위가 국민의 미래 측에 2판 4판 구호를 쓰지 말라고 통보해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작은 당들의 미안한 이야기인데 좀 빠져달라, 포기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크다고 해서 작은 당에 미안하지만 포기하고 빠져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수 우파 분열 운운하고 자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수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안보에 충실했어요? 경제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서민 보수들한테 어떤 취급을 해줬습니까? 그러놓고 이제 와가지고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졸렬하기 그지없어요. 자, 자유통일당의 28 청춘이라는 것은 그냥 보수를, 원론적 강경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 지역구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주고, 그래도 비례대표는 8번을 찍자고 28 청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통일당이 공개적으로 28 청춘을 말한 바 없어요. 5대 유튜버 토론회 같은 데서 28 청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최근에 국민의 미래 측에서는 역대 군소정당이 1%도 대부분 못 얻었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 자유통일당은 2.7%까지 간 적이 있죠. 그 전신인 정당이요. 그래서 현재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이 6%가 넘은 게 있는데 이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 당만 잘하면 될 일이지 남의 당에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자, 국민의힘의 전신이 미래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보수가 정권을 뺏기고 헤맬 때 광화문에 전부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연설하고 했잖아요. 자유통일당 그 인물들이 주도하는 아스팔트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다 연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은 그런 청중들을 조직할 능력이 없고, 자, 정광훈 목사가 그런 것들, 청중들을 조직하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덕 좀 보자고 전부 그렇게 붙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정권에 대한 강한 반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힘입어서 겨우 0.73%로 이기고 난 뒤에 정권 초반에 촛불 시위 같은 집회가 계속 열리니까 그걸 또 정광훈 목사 측 보고 막아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계속 맞불 집회를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그 위기만 넘기고 나면 나는 정광훈을 모르고, 그래서 전부 정광훈을 부정하고, 정광훈 목사 교회나 집회에 가서 이야기했던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혼이 났잖아요. 여러 사람이 혼이 났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을 불구대천의 원수거나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렇게 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때는 그 앞에 가서 아스팔트 집회에 가서 연설할 거니까 끼워달라고 하던 것들이 세상이 좀 나아지면 정광훈을 멀리해라, 그렇게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광훈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에 모여든 애국 시민들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광훈 목사 나 좀 거기 가서 연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거기 가서 애국심에 불타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모여들더니, 또 세상이 좋아지면 나는 정광훈을 모르고 정광훈과 멀리해야 된다, 거리두기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행태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불가사의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원내에 진입하는 부분에 방해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 1번의 행력지역구의원 황보승이, 비례 2번의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란 사람을 데려다 놓은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적대적인 입장으로만 일관했다면 저 행령 21 황장수 저처럼 계속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더라면 아마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벌써 두들겨 잡아져서 해산이 되고 깜빵 갔을 거예요.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뭔가 새로운 보수의 방향, 새로운 보수의 가치, 서포 15조, 5+3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기득권 수구 보수들의 존재를 위협하면 두들겨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싹을 잘라버립니다. 좌파들 한번 보세요. 다양한 형태의 친북, 진보 좌파, 강경 좌파들을 육성하면서 그걸 아울러서 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이재명이 조국을 만나서 이렇게 적당히 키워주는 모습까지도 하고 심지어 친북 진보당하고도 끌어들이고 용해인이 새 진보하고도 손을 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숙골 보수라는 것들은 철저하게 저거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지 못하고 그야말로 기득권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철저하게 새로운 새로운 보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방해하고 막아요. 그렇게 고영주 목사의 당이 지금 적집권하고 2년 내내 정권 편을 들어줬잖아요. 끝끝내 거기를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조원진 전 의원의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 수구 보수 꼴통 정당 국민의힘에 아무리 아부하고 충성해봤자 결정적일 때는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 제가 옛날에 유튜버로서 굉장히 많이 볼 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제 방송에 출연하기를 원했고 자기들끼리 경선이 있으면 경선 나선 사람들이 제 방송에 출연하기를 원했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많은 토론회에 저를 불러다가 말을 시키기를 원해서요. 근데 내가 뼈아픈 소리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에서는 황장수라는 것은 블랙리스트 1번에 올라 있어요. 제가 행령 21을 해체하는 과정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자유통일당에 가해지고 있는 저런 장난들 그리고 방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자유통일당이 제가 볼 때는 어지간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권의 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죽여서 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유통일당을 둘러싼 몇 가지 여러 가지 공작적인 폭로들도 저는 분명히 그 배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썩은 수구 골통들, 웰빙이고 무능하고 그야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보수 표장사를 해먹겠다고 저렇게 새로운 보수 세력의 진출을 막고 있다. 정말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끝나면 저것들부터 다둬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